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내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로병사, 태어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병이 들게 되는 게 기본 이치인데요. 그런 질환 중 하나인 전립선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남성 질환입니다.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비만 이런 생활 습관에서도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모든 기능은 태어나면은 아셔야 되는 게 원기란 걸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이 이제 소모가 되면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남자는 양기가 떨어지고 여자는 이제 혈이 부족해서 병이 오는데, 그래서 여자도 갱년기 후에 남자도 이제 양기가 떨어지게 되면 발기력도 그렇고 성기능 뿐만 아니라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 보는 것도 좀 시원찮고, 그 다음에 뭐 쭉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가 돼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가 돌아서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려면은 이제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침이나 뜸이나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 내지는 저속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복부 뜸 뜨는 습관. 꼭 봄, 가을로 한 달씩 뜸을 뜨시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장도 좋아지고 전립선도 좋아지고 원기가 좋아지니까 습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립선이라는 게 기껏해 한 15에서 한 20g 정도 그렇지. 밖에 안 된 아주 작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립선이 방광에서 이제 요도로 나오는 그 요도의 입구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 생기면 이제 아까 말한 소변에 불편함이 생기면서 생활의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는 이 환자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자꾸 이 요즘에 근데 비대증 환자가 보면 점점 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전립선 질환은요,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품부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품부 어려운 쓰셨어요. 한의학 용어예요. 전문 용어예요. 잘 타고난 사람들은 조금 좀 덜하고, 조금 이제 좀 덜 타고나신 분들은 증상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컸는데 요즘에는요, 개인 생활 습관과 환경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고량진미, 기름지고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하다거나, 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거나, 또는 과로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많이 상했다거나, 또는 이제 양기를 평상시에 너무 많이 소모해서 방노가 됐다거나,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병인과 관련된 생활 습관과 환경인데,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열한 수승 상황이 망가지면서 이 아래가 차가워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립선이 좀 더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이 커지고 비대해지고 심한 경우는 염증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라고 주상 탓하지 마시고 현재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과 환경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그에 맞는 한약도 드시고 침도 맞고 뜸도 뜨고 하시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뭐 예방이나 관리에 필요한 어떤 좀 팁들이 있을까요? 내가 팁을 드리자면요. 이 전립선이 많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스트레스, 음식 있지만 특히 자주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앉아있게 되면은 이 혈액이, 순환이 그쪽이 제일 안 되는 게 남자는 전립선이 딱 고장이 나기 좋기 때문에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라든가 염증,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직업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1시간에,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젊을 때는 좀 덜해요. 50이 넘어간 사람 1시간쯤 지나면 5분, 10분 걸어 다니는 습관을 꼭 2시간에서 앉아있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이 주로 보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기능이 떨어져서 오기 때문에 주로 하체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제가 해보니까 반신욕 있죠. 반신욕을 매일 한 사람들은 그쪽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특히 전립 쪽에 에너지 공급, 열 공급, 순환장애, 독소 제거가 잘 되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마사지, 척추 있잖아요. 장강혈, 밑에 뼈 해주고, 그 다음에 복부, 하복을 두드려준다든가 해서 그 기능을 자꾸 진동을 시켜주고 에너지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런데 이게 장광, 해움, 이게 비전문가들이 이게 스스로 자극주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꿀팁이 바로 자전거 타기. 네. 저도 토요일은 자전거로
한의문에 출근합니다. 판교에서 사당역까지. 한 얼마 정도 걸리죠,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네. 편도 1시간. 편도 1시간. 네, 한 왕복 20km 2시간. 정도 되는데 너무 자전거 안장에 오래 앉아 있으면 또 전립선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립선에 문제가 있고 하시는 분들 회음에 자극을 주기가 좀 마땅치 않으면 적당한 정도의 자전거 타기 추천드립니다. 제가 더불어서 집안에서 간단하게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네네. 제가 아까 이제 전립선과 관련해서 자율신경 이야기 있잖아요. 이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이게 결국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항진시키고 긴장도를 풀어주는 방법이 결국은 한숨 쉬는 거예요. 호흡을 크게 하는 거. 그러니까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는데 길게 내쉬면서 항문을 바짝 조이세요. 아, 좋다. 예, 이거를 한 30번 정도 매일매일 하시면 전립선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천천히 쭉 내쉬면서 항문에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당겨서 살짝 올리는 그렇죠. 듯한 느낌. 이렇게 해주면서 약간의 케겔 운동 비슷한. 그거지 뭐. 케겔 운동은 들이마실 때 항문에 쪼이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내쉴 때 쪼이나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내쉴 때. 내쉴 때 쪼여라. 쉽지 않은데요? 내쉴 때 쪼이는 게? 연습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그래야 이 회음혈하고 명문혈과 자극이. 예, 거기를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를 쭉 당기고 춤을 내쉬어야 당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항문을 쭉 당겨주면요 이게 딱 붙게 돼 있어.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치유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한번 이걸 30번 정도는 해보시면 분명히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좀 편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염증이 결국은 반복되다 보면 결국 전립선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 한국 남성들의 전립선 암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이 전립선 암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우리 도마도의 그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중에 라이코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색을 띠게 하는 이 성분이 또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서 전립선 암 쪽이나 전립선 건강에는 우리 이 토마토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토마토의 그 라이코펜 성분은 열을 가해야 한 4배 정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또 그게 상황이 안 될 때는 견과류 같은 거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토마토를 드시더라도 좀 건강한 방법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남성분들이죠. 고통을 받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자체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맥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의학 문헌 용어 중에 불치입병, 치미병이라고 있습니다. 병이 이미 든 다음에 치료하지 말고 미병, 병이 아직 들기 전에 치료하라. 전립선이야말로 증상이 이미 소변이 안 나온다, 잘 불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 건강 관리 평소에 미리 노력하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생긴다면 바로 병으로 되기 전에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당연한 진리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가닥 채널을 구독해서 꾸준히 보시면은 내가 예방하고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위에 좀 많이 권해주시고 한가닥 많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전립선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수다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합시다.